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보를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모델링이 아닌 좀 실무에서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것을 인벤터에서 우리가 시트메탈이라는 판금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개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플랫 패턴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역시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치수를 주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모델링을 하지 않고 한번 모델링을 해 놓게 되면 계속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인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만들어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이제 제가 1편 앨브, 2편 앨브, 3편 앨브를 전개를 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2D 도면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2D 도면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엘보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편 엘보부터 한번 판금을 이용해서 인벤토리 판금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작성됐던 엑셀 시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거고요. 우리가 몇 가지 매개 변수 중에 엘보 직경, 엘보 높이, 엘보 두께, 각도 편수 이렇게 5개만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파일 저장을 눌러주셔서 개별 파일 저장을 눌러서 모든 파일을 저장하여 주십시오. 다음 새 파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시트메탈이라는 판금 환경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저장을 먼저 시킬게요. 그래서 1편 판금 엘보라고 하고 저장을 시켜 주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관리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매개 변수 탭에 들어가셔서 링크를 역시 걸어주겠습니다. 원형 엘보 매개 변수라는 것을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종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판금 기본값에 가셔서 우리가 규칙이 아니고 매개 변수 나일로서 두께를 우리가 엘보 두께만큼의 값을 사용해 주겠다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면에 가셔서 우리가 XY 평면을 잡아 주시고요. 호를 하나 그려줄게요. 중심선 호를 하나 그려주는데 대충의 중심선 호를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1편 엘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간격에 갭을 주고 중심점에 가까운 곳에 간격에 갭을 주고 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우리가 매개 변수 나열을 통해서 엘보 직경이라고 주면 안되고요. 나누기 2로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치수로 줘서 우리가 이거는 0.4mm 정도 주는 걸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 치수와 이 중심점이 벗어났네요. 잠시만요. 중심점에 우리가 수직 구속을 해줄게요. 그죠? 수직 구속이 됐죠? 네,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와 이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얼마다? 얘의 절반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은 우리가 엘보의 높이가 되겠죠. 매개 변수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엘보의 높이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델링이 끝났어요. 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 주신 다음에
그리고 판금 탭에 컨투어 플랜지라는 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거리를 우리가 매개 변수 나열을 해서 우리가 엘보 직경에 죄송합니다. 엘보 직경에 뭐 엘보 높이도 상관없고요. 곱하기 한 3배 정도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략적인 모델링으로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2D 스케치를 들어가셔서 우리가 원점에서 우리가 YZ 평면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YZ 평면을 잡아주신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리셔서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죄송해요. 수직선을 하나 수평 구속이 되겠네요. Y축이니까 죄송합니다.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선 하나 다시 그려줄게요. 그죠?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계략적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줬던 것에 매개 변수 나열을 하셔가지고 우리 엘보 높이에 곱하기 3을 해준다. 뭐 이렇게 주면은 충분히 크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치수도 마찬가지 이각과 같다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각도 치수만 되면 지금 스케치한 것이 완전 구속이 될 겁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 나열을 하셔서 각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스케치 마무리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3D 모형의 돌출 명령을 이용하셔서 지금 방금 잡았던 스케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우리가 교차 옵션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1편 엘보가 모델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플랫 패턴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플랫 패턴으로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편 엘보는 끝났고 이제 2편 엘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엘보라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1편 엘보하고 똑같아 가지고 우리가 새 파일 실행해 주신 다음에 시트메탈 IPM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판금 환경을 선택하여 주신 다음에 역시 저장을 먼저 눌러 줄게요. 저장을 해서 이번엔 2편 판금 엘보라고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판금 엘보라고 저장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매개 변수에 똑같은 걸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엘보 매개 변수를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종료 버튼을 누르셔 주시고요. 판금 탭에 들어가셔서 판금 기본값에 우리가 두께를 규칙 두께가 아닌 우리가 지우신 다음에 아까 매개 변수 나열한 게 있으지만 뭐 엘보 두께라고 다시 입력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XY 평면을 잡아줄게요. 죄송해요. 2D 스케치 들어가지고 똑같이 XY 평면을 잡아줄게요. 똑같이 중심점 홀을 이용해서 계략적으로 스케치를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편 엘보는 중심점에서 가까운 곳부터서 갭을 줬지만 이번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점에서 멀어진 쪽에서 갭을 줘가지고 홀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주는데 얘는 그쵸? 매개 변수 나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엘보의 직경에 나누기 2다 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우리가 엘보 높이라고 그죠? 아까 매개 변수 나열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줘도 엘보 높이가 자동으로 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우리가 0.3mm라고 그냥 주자고요. 그 다음에 이 갭 아래하고 중심점의 길이는 높이는 뭐 이거에 나누기 절반이다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구속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 주시고
우리가 컨트롤 프레인지를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프레인지의 높이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주자고요. 매개 변수 나열을 해서 엘보 직경, 엘보 높이 곱하기 한 3배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중간 평면으로 주자고요. 중간 평면으로 주고 적용을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적용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2D 스케치 들어가셔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XZ 평면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거리는 이거는 실제로 모델링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선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대충의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선 반복을 하셔가지고 중심점에서 시작되는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는 우리가 매개 변수 나열에 우리가 엘보 높이 곱하기 한 3배 정도 똑같이 이렇게 뭐 대충 주자고요. 여기도 치수를 주는데 얘랑 같은 치수를 주면 되고요. 여기도 치수를 주는데 뭐 동일 옵션을 눌러도 되는데요. 동일 옵션 한번 눌러볼까요? 이놈과 이놈은 동일하다라고 줘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라인을 눌러서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패곡선으로 잡아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각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눌러서 이놈을 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각도 1이 되겠죠. 매개 변수 나열의 각도 1. 각도 1. 그 다음에 여기도 매개 변수 나열을 해서 똑같이 갈 거예요. 동일 옵션을 줬기 때문에. 그죠? 뭐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면은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신 다음에 똑같습니다. 아까랑. 3D 모형 탭에 들어가셔서 돌출 명령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대칭으로 하셔가지고 교차목 옵션을 누르고 전체 출력이라고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 편 헬프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금 탭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플랫 패턴 작성을 눌러주게 되면 전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접힌 부품으로 이동해 주시고 3편 앨범은 2편 앨범하고 똑같습니다. 뭐든지 다 똑같은데 단 이 부분의 절개면이 센터 쪽에서 가까운 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러니까 먼 쪽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편 앨범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시트메탈 IPT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판금 환경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번엔 3편 판금 엘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누르셔가지고 똑같이 XY 평면 잡아주신 다음에 홀을 그려주시는데 이번에도 계략적으로 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2편 앨범은 바깥에서 시작됐지만 중심에서 가까운 쪽에 갭을 줘가지고 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자, 치수를 주는데 우리가 관리 탭에 매개 변수 나열을 안 해준 것 같네요. 링크로 하셔서 원형 엘보 매개 변수를 링크 걸어 주신 다음에 링크가 확인되면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판금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판금 기본값에 규칙의 두께 사용이 아니고 우리가 매개 변수 나열의 엘보 두께만큼의 규칙의 두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시오. 다시 스케치 탭에 들어가셔서 치수 맞아 줄게요. 중심점은 우리가 뭐로 줬나요? 엘보 높이로 줬죠. 매개 변수 나열에서 엘보 높이가 될 거고요. 왜 이래? 이게 또 호호호호호 수평 확인 눌러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수도 줘볼게요. 이 지수는 우리가 매개 변수 나열을 해가지고 뭘로 들으냐면 엘보 직경에 나누기 2가 되겠네요. 엘보 반경이 되겠으니까요. 그죠? 250. 그 다음에
여기 갭을 줬던 것에 치수를 줄게요. 얘도 똑같이 0.4로 줄게요. 다음 요 갭하고 요 높이, 중심점의 높이는 갭에 나누기 2다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갭을 주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판금에서 쓰는 립을 제작하기 위한 거니까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우리가 매개 변수나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엘보 직경의 5배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중간평 대칭으로 그죠? 대칭으로 평면에서 대칭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누르셔가지고 원점에서 우리가 X, Z 평면을 잡아 주십시오. 라인을 넣어서 우리가 이것은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센터선을 잡은 거니까요. 다시 라인을 넣어서 하나 스케치, 다시 라인 작성을 해서 하나 스케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주는데 이놈은 각도 아니다. 각도 완화는 없었죠. 각도다. 그죠? 확인 눌러주고 이놈의 길이는 우리가 매개병수 나열에 엘보 높이 곱하기 한 3배 정도 줄 거다. 이거는 스케치를 하는 것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을 인터섹션을 하기 위한 치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좀 뭐 대충의 계략을 치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동일 옵션을 사용해서 이놈과 이놈은 동일하다 라고 주고 라인 하나를 그려주게 되면 완전 구석이 돼야 되는데 안 됐네요. 그죠? 여기 각도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여기 각도는 매개 변수 나열을 해서 각도 값을 주게 되면 완전 구석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3D 모형에 들어가셔서 돌출 눌러 주신 다음에 똑같이 전체 대칭 그 다음에 인터 섹션 교체를 눌러 주시면 3편 엘보에 모델링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플랫 패턴 작성을 눌러주시면 아까 2편 엘보하고 플랫 패턴 이동을 하면 2편 엘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쪽에 좁은 쪽에 립면을 주는지 그죠? 전개면을 줬는지 아니면 반대쪽에 줬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뭐 다른 거는 모델링이 같기 때문에 이상으로 1, 2, 3편에 대한 모델링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 환경에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별 편수 엘보 파일들을 가지고 조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매개 변수들은 우리가 조립 각도, 그 다음에 패턴 수량 1, 2, 그 다음에 편수 패턴 각도, 그 다음에 엘보 각도, 뭐 이 정도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요. 일단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standard.iam 그러니까 조립 환경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은 방금 엘보 저장이라고 팔근 엘보 조립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치 매개 변수 탭을 눌러서 우리가 방금 작성해 줬던 조립 매개 변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립 매개 변수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눌러 볼게요. 배치를 눌러서 우리가 1편 판금 엘보 열기를 해주셔서 원점의 고정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하나 더 해볼게요. 2편 판금 엘보를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작업평면 XY 평면을 우리가
Y축으로 얼마만큼 돌리냐면 마이너스 각도가 매개 변수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엘보 각도만큼 돌려보도록 할게요. 엘보 각도랜다. 죄송합니다. 엘보 각도가 아니고 매개 변수 나열을 통해서 조립 각도만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평면이 하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평면이 하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속을 눌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잡았던 작업 평면과 그 다음에 2편 엘보의 원점에서의 XY 평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메이트로 하면 안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시로 바꿔주셔서 적용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나 확인해보면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 구속 버튼을 다시 눌러서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로 한번 볼까요? 평면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평면이 잡혀야 되냐면은 그렇죠. XZ 평면과 XZ 평면을 역시 플러시로 잡아주게 되면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해서 한번 볼까요? 네, 제대로 잡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제대로 잡혔네요. 다음 하나의 구속 조건을 맞아주면은 우리가 완전 1편 엘보와 2편 엘보는 완전 구속이 됩니다. 그 구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업 평면을 들어가셔서요. 그죠? 이번에는 우리가 YG 평면을 무슨 축? Y축으로 얼마만큼 돌려주면 될까요? 그죠? 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오케이, 똑바로 쓰면 되니까 우리가 조립 각도만큼 돌려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매개 변수 나열을 해서 우리가 조립 각도만큼 돌려주면 똑바로 90도로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속 조건을 주어서 우리가 원점에 YG 평면과 지금 자백 평면을 잡았던 YG 평면을 잡아서 플러시로 적용을 하게 해주면 이것은 완전 구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구속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3편 엘보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탭에 눌러서 우리가 3편 엘보 판금 엘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작업 평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면을 선택하여 주시고 Y축에서 각도만큼 작업 평면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각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썼던 마이너스 조립 각도를 눌러주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 들어가셔서 지금 잡았던 작업 평면과 3편 엘보의 원점에 XY 작업 평면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메이트가 아닌 플러시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가지고 보시게 되면 제대로 적용을 시켜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속 조건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원점에 XG 평면과 3편 엘보 XG 평면을 역시 메이트랬다 플러시로 구속을 시켜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구속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잡아주면 되겠네요. 구속을 그죠? 구속을 하나 더 잡아주는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Y 평면을 이쪽으로 돌려줘야겠죠. 지금 얘가 보게 되면 XG 평면이 이겁니다. 그죠? 이거니까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G 평면을 구속이 아니고 XG 평면을 작업 평면에 들어가서
우리가 x지 평면을 y축으로 그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립각도 곱하기 둘만큼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한번 x지 평면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에 우리가 지금 잡았던 작업 평면과 지금 yz 평면을 플래시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완전 구속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이제 됐다 그러면 우리가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 패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판금 엘보를 적용해 주신 다음에요. 그죠? 중심점은 우리가 Y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나열로 우리가 패턴은 패턴 수량 를 선택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은 매개 변수 나열을 통해서 패턴 각도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반대로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패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편, 3편 엘보에 대한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3편 엘보에 대한 패턴도 패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형 선택해 주시고 Y축을 중심으로 돌려줘라. 그죠? 얘도 반대로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다. 아니지, 예, 2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패턴 수량 2다. 그죠? 각도는 매개 변수 나열해서 패턴 각도다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모든 패턴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1편 엘보는 하나 더 불러와서 우리가 복사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립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평면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을 우리가 Y축으로부터 90도인데 마이너스 뭐까지 이렇게 해주냐면 우리가 일부 각도까지 마이너스 각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략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붙어야 되나요?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눌러서 우리가 이 평면과 1편 엘보의 원점에 XY 평면이 가서 붙어라 하면 됐고요. 그죠? 적용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원점에 XG 평면과 그죠? 여기에 XG 평면이 가서 붙어라 하면 플래시로 가서 붙으면 XG 평면과 XG 평면이 가서 붙어라 하면은 그죠? 목걸로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메이트로 적용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만 더 구속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에 Y축과 Y축은 똑같으니까요. 그죠? Y축과 Y축이 적용이 되라 하면은 얘는 이제 완성 구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뷰에 들어가셔서 꺼도 되고 작업 평면을 그냥 가시성으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주면 이제 모든 모델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링이 모두가 완료가 됐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주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3편 엘보 이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3편 엘보
원형 판금 엘보에 3편 판금 엘보. 다음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지에 우리가 특성,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특성을 눌러주셔가지고 우리가 편수가 3편일 때 에러를 억제를 시키겠다고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특성, 단가 같은 경우 편수가 우리가 3편일 때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3편 엘보 모델링의 하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2D 도면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뭐 다음과 같이 좀 나타냈습니다. 1편 엘보, 2편 엘보, 3편 엘보에 우리가 전개를 뜨는 부분들도 그냥 나타낼 수 있게끔 제가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의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변경을 시켜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00 파이에 1D에 45도에 3편 엘보다 방금 3편 엘보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3편 엘보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뭐 구성 요소 실패했다라고 뜰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1편, 2편, 3편, 1편, 2편, 1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3편 엘보가 모델링에서 형성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플랩했던 경고 닫힌 솔리드 본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할 수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넣으면 우리는 3편 엘보가 없어질 거고요. 그저 자동으로 이렇게 2D 도면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니까요.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100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장을 눌러서 역시 이번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죠 95도에 45도에 편수가 높은 엘보가 형성이 될 겁니다. 제가 45도를 준 것 같네요. 90도로 변경을 해주고 개별 파일 저장을 눌러주면 다시 90도 엘보가 형성이 될 겁니다. 네, 저장 파일을 눌러주게 되면 90도 엘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2D 도면을 눌러보시면 2D 도면도 모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판금, 그러니까 인벤터에 판금 기능을 이용한 엘보를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고 작성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